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가정학과 박효진입니다. 오늘은 많이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인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두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먼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선미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골다공증 환자 많이 뵙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평소에 저에게 물어보는 게 궁금한 사항이나 또 골다공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도입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평상시 이미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분, 그리고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일반 환자분들,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을 주로 궁금해하는지 질문들을 위주로 교수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중에 그 첫 번째는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종의 노화 현상인가, 나이 때문에 생기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노화 현상의 하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키도 사람마다 다르고 또 주름도 사람마다 빨리 생기는 분, 늦게 생기는 분 있는 것처럼 이 뼈가 얼마나 약해지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냐는 사람 개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뼈는 평생 동안 생겼다가 또 파괴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생기는 비율이 더 많죠. 그래서 골양이 가장 높을 때는 30대가 되겠고요. 그 이유는 생기는 것보다 파괴되는, 흡수되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단지 이게 그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폐경이 빠르냐, 또 호르몬을 먹느냐, 갑상선 질환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타고나기를 좀 뼈가 튼튼하게 타고난 분이 계세요. 그래서 70대인데도 젊은 분처럼 튼튼한 분도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골량을 줄게 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이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골다공증이 있느냐 없느냐, 치료를 언제 받아야 될지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자분들께 진료실에서 좀 어떤 교육을 좀 말씀을 해주시나요? 골다공증은 질환이긴 하는데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골절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젊은 분이라도 뭐 갑상선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분은 먼저 골밀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넘어지지 않는 낙상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골다공증이 진단이 된다고 해서 금방 뼈가 부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 낙상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도희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환자분들께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일단 저는 골밀도 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제 무료로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도, 제 환자분들에게 일단 골밀도 검사를 폐경 후 한 2, 3년 되시면은 이제 검사를 받도록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골감소증 단계에서부터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얼리 디텍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니까 골다공증이 또 가족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폐경 후 여성분들께는 검진 결과 상담을 하거나 진료를 할 때 혹시 이제 어머님이 골다공증이 있으셨나,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여쭤보고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골다공증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골다공증의 전 단계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골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감소증이면 아직 치료를 안 해도 되고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결과지를 내가 골다공증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거나 골감소증이면 난 아직 치료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가이드라인 상으로나 요즘 이제
그 치료 원칙을 정할 때 골 감소증 단계에서부터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논조가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골밀도 검사도 골 감소증 단계에서도 1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사실 좋고요. 그리고 골 감소증 단계에서도 이제 뭐 단백질 섭취나 여러 가지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골다공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감소증은 사실 그러니까 골절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이 골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골감소라고 해서 아직 난 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시지 말고 골감소증에서 어떻게 골다공증으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먹는 음식, 칼슘 같은 거, 아니면 영양제라도 칼슘,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골감소증이더라도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절의 위험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평소에 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감소증인 분들이 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진료를 보는 거 말고는. 보통 골밀도, 이제 골감소증이냐 골다공증을 진단하느냐는 덱사라는 그 수단에 의해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지금 골밀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사실 골밀도를 이제 볼 때는 척추와 골반 모두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이 더 안 좋은가를 신경을 쓰고 그에 따른 이제 생활 습관이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는 세 번째 질문은요. 이제 환자분들도 일부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골밀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아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골밀도 검사지에 T스코어가 마이너스 2.6이면 이거 큰일 난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오시거든요. 네. 우리가 T스코어라는 건 일단은 이제 젊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진단 자체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를, 그거보다 더 아래를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5, 2.6이 됐다고 아주 큰일 나는 건 아니죠. 골다공증이긴 하지만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는 요즘 좋은 약이 많이 나오니까 그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보조적으로 이제 식사나 또는 운동이나 같이 곁들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넘어지지 않게, 낙상은 골절의 가장 큰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을 경우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2차적으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2차적인,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먹는다든지 갑상선, 부갑상선, 또 비타민 D 결핍이나 뭐 장애 흡수 장애, 만성 신질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골다공증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골다공증을 치료해도 이게 다른 원인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치료가 안 되죠. 더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2차적인 원인이 있는지 요거는 꼭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나이 든 사람한테 다 그걸 검사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골다공증이 골밀도가 심하게 낮았다 이러면 2차적인 그 골다공증의 원인을 한번 검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면 모든 이제 인체 부위를 다 검사하는 건 아니니까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골밀도 검사 부위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척추와 골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골다공증 치료 약제를 그 정할 때도 어느 부위가 안 좋은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해주신 고관절이나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압박 골절이 생기거나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사실 굉장히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골절이 또 이 생명하고 또 직결된 굉장히 위험한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 두 가지 큰 부위에서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T스코어라는 이제 결과값으로 골다공증을 일반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 2.5보다 그 이상인 분들, 예를 들면 마이너스 2.1, 뭐 마이너스 2.3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진짜로 생기기 전까지 뭐 식사나 아까 칼슘 영양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잘 챙기면 좋을까요? 골밀도 검사에서 정상은
젊은 사람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이상일 때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를 이제 골감소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경우를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4가 안심할 수 있고 마이너스 2.5는 큰일 나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험이나 여러 가지 진단 기준으로 그거를 사용을 인위적으로 이제 수치를 잡은 거고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 한 마이너스 2.0 이하다, 그거보다 낮다 그러면 골 밀도가 낮다,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골다공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칼슘, 비타민 D 신경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운동으로 골 밀도를 높게 할 수는 사실 없어요. 골 밀도를 높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애들 키 크는 운동, 예를 들어서 줄넘기, 농구, 토끼띠. 근데 그거 중년 이상의 여자분들 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운동은 사실은 운동으로 내가 골 밀도를 높이겠다, 이건 불가능하고 그래도 많이 걸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지 근육이 많아져요. 그리고 낙상을 예방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골밀도가 낮은 분들, 뭐 2.0 이하 되는 분들 오시면 일단 칼슘제, 비타민 D 드리고 운동 그리고 단백질 많이 드시라 말씀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꼭 권해드립니다. 이도희 교수님께서는 뭐 평소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약간만 덧붙이자면 이제 사실 생활 습관 지도를 할 때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제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이제 무릎 관절에 무리 가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라 이런 말 말씀드리고 등산도 저는 추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등산할 때도 아무래도 올라갈 때는 무릎 자기 힘으로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이제 보조 장비 하시고 내려오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저도 골다공증이 이미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이미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 골밀도가 많이 낮은 분들한테는 운동을 열심히 강조하기가 또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운동하시다가 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시면 골절 위험이 굉장히 지금 현재 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골절이 실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뭐 평소 건강관리라든지 그리고 골밀도를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키긴 좀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의 진단 그리고 골감소증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이 유익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골다공증 예방 관리에 있어서 환자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고 내가 골다공증인지 골감소인지 진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를 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골다공증 치료는 사실. 근데 지금 수명이 80, 90, 앞으로는 뭐 100살까지 살게 되는데 그때 20년, 30년 뒤에 부러지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표가 나지는 않지만 나의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꼭 골밀도 검사하시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은 사실 골절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분들의 사이에서는 개념도 약간 희박한 것 같아서 여자분들은 폐경하신 지 2, 3년 되신 분들이라면 한 번 다 검사해 보시고 남자분들도 저는 70세 이상이라면 특히 저체중이 지속되신 분들이라면 검사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 나라가 암 진단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항암하신 분들 놓치기 쉬운데 남녀노소 다 한번 골밀도 검사하셔서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르고 골다공증 진단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